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강 어르신은 최근 들어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손끝이 찌릿하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지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에 힘이 빠졌나 보다 하셨는데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서 남들 보기에 창피해 외출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밤에는 또 어떻고요? 주무시다가 종아리가 뻣뻣하게 굳는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일주일에도 서너 번이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전전하며 비싼 검사도 다 받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매번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잘 챙겨 먹고 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좋다는 보약도 다려 먹어보고 비싼 영양제도 사봤지만 몸의 떨림과 저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은 정말 답답하시죠? 내 몸은 분명히 아픈데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니 이게 다 늙어서 생기는 병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대사 과정에서 마그네슘이라는 연료를 씁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마치 최신형 텔레비전을 사다 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시커먼 화면만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 어르신의 몸은 지금 전기가 끊긴 텔레비전처럼 마그네슘이라는 연료가 텅 빈 상태였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먹는 양은 줄어드는데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은 늘어나니 마그네슘 결핍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강 어르신이 다시 힘차게 젓가락질을 하시고 밤에 단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된 그 비결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단순히 마그네슘을 사서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귀한 영양소가 내 몸 구석구석으로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지, 언제 먹어야 보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의 효과를 가로막는 방해꾼들부터 내 몸에 꼭 맞는 제품 고르는 법까지 평생 써먹는 건강 지식을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정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께 건강한 삶을 선물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셨나요? 자, 그럼 강 어르신의 삶을 바꾼 마그네슘의 기적,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실천하셔야 할 것은 마그네슘의 효과를 가로막는 식습관부터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마시는 진한 커피나 청량감을 위해 드시는 탄산음료는 마그네슘의 최대 적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소용이 없겠죠? 커피와 탄산음료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양동이에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까지 함께 밖으로 끌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또한 탄산음료 속에 든 인산이라는 성분은 마그네슘과 만나는 순간 서로 꽉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비싼 마그네슘을 드셔놓고 탄산음료 한 잔에 그대로 배출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커피를 꼭 드셔야겠다면 마그네슘을 드신 뒤에 적어도 2시간은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채소를 조리하는 방법만이라도 오늘부터 당장 바꾸는 것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걸 끓는 물에 푹 삶거나 데쳐서 드신다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은 버리고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채소를 물에 넣고 끓이는 순간 마그네슘은 채소가 아니라 그 끓는 물 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강 어르신도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시금치 나물을 데쳐 드셨는데 정작 몸에 좋은 마그네슘은 다 버린 셈이었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를 물에 담가 끓이지 마시고 프라이팬에 살짝 기름을 둘러 볶거나 찜기에 넣고 쪄서 드십시오. 이렇게 조리법만 바꿔도 여러분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의 양이 몰라보게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칼슘제나 빈혈 때문에 드시는 철분제는 절대 마그네슘과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은 모두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칼슘이 문을 먼저 차지해버리면 마그네슘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뼈 건강 챙기려다 근육 건강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위산이 적절히 있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약 때문에 위산이 너무 줄어들면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종류를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증상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강어르신께도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걷다가 유독 종아리에 쥐가 나고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면 그건 영양소 문제가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말초 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다면 척추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한 달 이상 제대로 챙겨 드셨는데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마그네슘을 더 드실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강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2잔씩 마시고 시금치는 항상 물에 푹 삶아 무쳐 드셨으며 칼슘제와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삼키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몸이 좋아질 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강어르신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데도 기운이 없다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 하나만 바로잡아도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영상 공유하셨나요? 그럼 이제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보다 언제 먹고 무엇을 고르느냐가 건강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수칙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잠자리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골든타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마그네슘은 해가 지고 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스스로 잠잘 준비를 하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입니다. 또한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가바라는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어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거나 몸이 긴장되어 잠이 안 오신다면 그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인 밤 10시쯤 마그네슘을 드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면서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에너지 대사에는 좋지만 잠을 잘 자고 쥐를 예방하는 효과는 밤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마그네슘 종류를 똑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마그네슘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먼저 평소에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산화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이건 가격도 저렴하고 알약 크기가 작아서 먹기도 편합니다. 장에서 흡수가 덜 되는 대신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 변비약 역할까지 톡톡히 해줍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구연산 마그네슘을 선택하십시오. 구연산 마그네슘은 위산이 부족해도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강어르신처럼 눈밑이 떨리고 잠을 못 자며 신경이 유독 예민하신 분이라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현재 나와 있는 마그네슘 중에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신경 안정 효과가 뛰어나서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종류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마그네슘의 단짝 친구인 비타민 B6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비타민 B6은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택시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혼자서는 세포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참 힘든데 비타민 B6이 옆에서 도와주면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몰라보게 올라갑니다. 시중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따로 드신다면 하루에 25에서 50mg 정도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경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의 효과를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어르신께 추천해드린 비법은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반 개를 같이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은 마그네슘과 만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이 없습니다. 또한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도 아주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 드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그네슘도 보충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야 자신이 왜 그동안 마그네슘 효과를 못 봤는지 완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변비약으로만 효과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종류를 글리시네이트로 바꾸고 밤 10시에 드시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어르신은 밤에 쥐가 안 나서 살 것 같다는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눈밑 떨림도 신기하게 사라졌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시간입니다. 강 어르신이 저와 상담하며 직접 만드신 마그네슘 맞춤형 시간표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게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딱 3번의 시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침 8시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을 뺏어가는 도둑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강 어르신은 아침 식사 후에 꼭 진한 커피를 한 잔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커피를 식후 2시간 뒤로 미루셨습니다. 또한 뼈를 위해 드시던 칼슘제와 빈혈 때문에 드시던 철분제도 이 아침 시간에 드시기로 했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아침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셔야 서로 싸우지 않고 몸에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마그네슘의 방해꾼들을 먼저 처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오후 1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반찬 하나만 신경 써보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준비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 물에 삶지 마십시오. 강 어르신은 이제 시금치를 살짝 기름에 볶아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 손실 없이 영양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10알 정도를 챙겨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몬드에 든 마그네슘이 오후의 피로를 씻어주고 저녁까지 힘을 내게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가장 중요한 밤 10시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인 이때가 바로 마그네슘을 보약으로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강 어르신은 이때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비타민 B6과 함께 드십니다. 속이 편안하시도록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마그네슘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잠들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그날의 마그네슘 루틴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루틴을 짜드려도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을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그네슘을 매일 먹어도 몸에 쌓여서 해롭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마그네슘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소변으로 알아서 내보냅니다. 몸에 쌓여서 독이 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은 마그네슘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용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대변이 너무 묽어진다면 그건 내 몸이 마그네슘을 충분히 받았다는 신호이니 그때는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그네슘을 잘 챙겨 먹는데도 다리지가 안 멈추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강어르신께도 당부드린 말씀인데요. 1달 넘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셨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그건 마그네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렸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마그네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신경검사나 혈액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갑상선약을 먹고 있는데 마그네슘은 먹어도 되냐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아주 예민한 약입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들어가면 약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소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갑상선약을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강어르신은 이 시간표와 궁금증 해결법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진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댓글을 달다 보면 훨씬 더 힘이 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댓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마그네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그동안 내가 왜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딱 3가지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그네슘의 효과를 가로막는 우리 주변의 도둑들부터 당장 쫓아내십시오. 식후에 바로 마시는 진한 커피와 탄산음료, 그리고 채소를 물에 삶아 먹는 습관은 여러분이 드신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내 몸 상태와 목적에 꼭 맞는 마그네슘 종류를 골라서 매일 밤 10시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변비가 있다면 산화 마그네슘을, 위장이 약하거나 잠을 못 잔다면 구연산이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마그네슘의 단짝 친구인 비타민 B6과 바나나 같은 음식을 곁들여서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강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던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떨리고 잠도 못 자니 참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얼굴색이 아주 환해져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원장님 덕분에 이제는 밤에 다리쥐가 날까봐 겁나지 않고 젓가락질도 다시 힘차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제 마음도 참 뭉클했습니다. 강 어르신은 단순히 마그네슘만 드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정성을 쏟으신 것이죠. 그 정성이 모여서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여기저기 아픈 것이 순리라고 체념하며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건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마그네슘 복용 시간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는 편안한 시간으로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뵈면서 느낀 것은 건강한 삶이란 거창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루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 나에게 맞는 영양제 하나를 제 시간에 챙겨 먹는 그 마음가짐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이자 주치의로서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마그네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며 밤잠을 설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씨앗을 널리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때 그 기쁨과 행복은 2배, 3배가 됩니다. 실천하시면서 느끼신 몸의 변화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포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은 실천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